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거침없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5년간 넘지 못했었던 600선 고지도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한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 주체가 한쪽에서 팔면 한쪽에서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수급 개선세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600선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그만큼 유가증권 시장과는 달리 수급상으로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겸비한 그리고 실적을 겸비한 그 종목군들 IT와 게임,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해외 증시는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신고점을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미국장 내에서는 특별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그럼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입니다. 0.58% 올랐습니다. 15,000선을 돌파했는데요. 15,056.2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0.52%대 오름폭 늘리면서 1,625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상승했습니다. 0.11% 올랐는데요. 3,396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미국발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몇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신용 증가세가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3월 소비자 신용이 80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 시장 전망치인 160억 달러의 절반에 그쳤다라고 전했는데요. 8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을 썼습니다. 또 미국의 3월 주택 가격이 전달보다 1.9% 상승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3개월 연속 상승폭을 늘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신용정보업체 코어로직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의 실적 소식도 한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위성방송업체 다이렉TV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조를 보였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3센트를 기록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액도 전년보다 7.6% 증가해서 주가도 6.8%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상승 마감한 다우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융주가 0.9% 오름폭을 늘렸고요. 기초소재주도 1% 상승을 했습니다. 통신주도 1%대 오름폭 늘리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강세였던 종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중장비 제조업체죠. 캐터필라사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날도 2.51%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코 시스템즈 네트워크 업체의 흐름 좋지 않았는데요. 이날 2.07% 내림폭을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역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날 독일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좋았고요.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발표도 호재성 재료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유럽 지수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랑스 쪽부터 보겠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0.37% 오름폭을 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3,921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체크하겠습니다. 0.86%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8,181선까지 올랐는데요. 독일 증시는 이날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네, 이어서 영국 증시 보겠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입니다. 0.55% 오름폭 늘렸습니다. 6,557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유럽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쪽입니다. 독일의 3월 이 제조업 수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공장 주문이 전달보다 2.2% 증가해서 두 달째 증가폭을 늘렸다라고 전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0.5% 상승을 훨씬 웃도는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프랑스의 3월 무역 적자 폭도 전달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프랑스 세관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이 프랑스의 3월 적자 규모가 49억 9,6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유럽 최대 은행입니다. HSBC가 1분기 순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이 전년보다 2배 늘려난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세전 순이익이 84억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43억 달러보다 95%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구조조정 효과를 봤다라고 HSBC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그럼 프랑스 카크 지수부터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별로도 이 강세인 종목이 많았던 가운데 이날 화학업체인 솔베이사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날 5.97% 오름폭 늘리면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급락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송전업체입니다. 알스톰사의 흐름은 나빴는데요. 이날 11.80% 내림폭을 늘리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랠리를 펼쳤던 독일 지수 업종별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이 상승하면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주 흐름 좋았습니다. 1.5% 오름폭을 늘렸고요. 기술주도 1%, 산업 섹터도 1.6%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회사 머크사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날 4%대 오름폭 늘리면서 강세로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부진했던 종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화장품 업체 바이어스도르프사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날도 1.13% 내림폭을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영국 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역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업종별 등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금융주가 1% 역시 상승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통신주와 유틸리티주도 0.3%대 오름폭을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반면에 필수 소비재 업종은 0.4%, 에너지주도 0.5%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목별 등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강세였던 종목입니다. 철강 업체의 흐름 좋았습니다. 에브라즈사가 이날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6.81%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도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업체입니다. G4P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날 급락했었는데요. 14.89% 내림폭 늘리면서 약세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긍정적인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또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연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이 반면에 부담을 주는 이슈도 있습니다.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국에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행이 북한은행과 거래를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북한의 리스크 역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